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길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직접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래그먼트의 특성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클립스로 돌아와서요. 자, 이클립스에 가서 보면 우리가 프래그먼트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들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밑에 플레이스홀더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에 객체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누구였어요? 액티비티 main.xml에 있는 프레임 레이아웃이었죠. 그죠? 거기에다가 add를 합니다. 근데 그 add는 누가 해줘요? 자,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했는데, 자, 프래그먼트 매니저하고 같은 겁니다. 자, 하위 버전까지, 옛날 버전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서포트라고 하는 거를 이 앞에 붙인 건데요.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할 수 있고요. get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통해서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참조하면 거기에 begin transaction이라고 하는 거, 트랜잭션 객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add 기능을 해준 다음에 commit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화면이 프래그먼트 메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프래그먼트 메인에 버튼을 하나 넣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화면을 한번 전환시켜 볼게요. 자, 액티비티를 전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액티비티라고 하는 건 그대로 있고, 자, 우리가 시스템으로 인텐트를 보내거나 해서 스타트 액티비티로 인텐트를 보내거나 해서 새로운 화면을 구성한 액티비티를 띄우는 게 아니라 액티비티는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있는 프래그먼트만 바꾸면서 화면 전환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헬로 월드 선택을 하고 여기에 텍스트 오른쪽에 프로퍼티즈에서 텍스트 속성에다가는 자, 첫 번째 프래그먼트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말을 한번 써놓고요. 자, 버튼을 여기다가 한번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갖다 놓고 자, 두 번째 보이기 띄우기 뭐 어떤 말을 하든 상관이 없겠죠. 두 번째 띄우기 보이기 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처리하는 거 어떻게 됐나요? 자, 온 클릭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개념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온 클릭이라고 하는 데다가 속성의 값으로 자, 온 버튼 한 클릭 이런 걸 넣지 않고요. 직접 우리가 아이디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fragment main.xml이라고 하는 자, fragment main.xml이라고 하는 여기에 버튼 1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버튼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main activity.x 자바로 와서 자,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 화면에 뜨는 프래그먼트 메인은 어디로 붙어요? 여기 있는 플레이스 홀더 프래그먼트 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실제 저 XML 레이아웃이 이건 좀 올려볼게요. 레이아웃이 인플레이션 되는 부분이 여기죠. 이거는 액티비티에서 셋 컨텐트 뷰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요 아래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된 상태에서 버튼 1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버튼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찾냐? 여기서는 루트 뷰라고 하는 게 아까 프래그먼트에 들어가 있는 프래그먼트를 위한 XML 레이아웃에 들어간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되거든요. 그러면 루트 뷰 점 해보면 여기에 find view by id가 그대로 있어요. 아, 그렇구나. r 점 id 점 버튼 1이라고 넣으면 우리가 버튼을 찾을 수 있어요. 얘는 뭐예요? 프래그먼트 main.xml이 여기 와서 플레이스홀더 프래그먼트 쪽에 붙은 거니까 거기에서 버튼 2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버튼 1은 자, 버튼으로 캐스팅하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키 누르면 빨간 줄은 없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버튼 1점 이번에 set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걸로 on click listener 설정을 하죠. 자, new on click listener라고 하고 소괄호 2개 중괄호 시작 그다음 엔터 아래쪽으로 커서 내려서 세미콜론 붙입니다. 자, 빨간 줄 나왔네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키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버튼의 온 클릭이니까요. 자, 뷰 밑에 있는 온 클릭 리스너를 선택을 합니다. 자, 빨간 줄 나왔네요. 마우스 커서 갖다 대고 add unimplemented method 링크를 클릭합니다. 온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 추가가 됐죠. 자, 커멘트 주석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니까 삭제를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뜬 화면에서 자, 처음 뜬 첫 번째 프래그먼트 화면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호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기능을 넣을 건데요. 이번에는
다른 프래그먼트를 만들어서 그 프래그먼트로 전환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프래그먼트는 어떻게 만드냐? 자, 다른 프래그먼트 어떻게 만들까요? 자, 여기서 placeholder fragment라고 하는 걸 만들었던 것처럼 요 프래그먼트를 하나 소스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자, 프래그먼트는 하나의 액티비티처럼 하나의 XML과 하나의 자바 파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클래스가 메인 액티비티에 그냥 같이 이너 클래스, 내부 클래스로 들어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아래쪽으로 커서를 내린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똑같은 게 이렇게 복사가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플레이스 홀더 프래그먼트가 아니라 이름을 우리가 하나 붙여볼게요. 자, 프래그먼트 2라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생성자 똑같은 이름이 돼야 되죠. 프래그먼트 2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on create view라고 하는 거 안에서 인플레이션을 하는데, 자, 프래그먼트 메인이 아니라, 자, 우리가 프래그먼트 두 번째 거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프래그먼트 2.xml을 하나 정의를 할 거고요. 그거를 붙여주라고 할 겁니다. 그걸 붙여주라고 할 거예요. 자,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 프래그먼트 쪽 컨테이너에 붙이란 얘기겠죠. 그렇죠. 자, 요렇게 한번 보고요. 자, 그러면 프래그먼트 2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XML 파일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저장을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고, 자, 왼쪽에 프로젝트를 보면 프래그먼트 main.xml 있네요. 자, 요걸 선택하고 컨트롤 C, 레이아웃 선택하고 컨트롤 V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자, 프래그먼트 우리가 어떻게 했죠? 프래그먼트 2.xml로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프래그먼트 2.xml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가서 보면, 자, 우리가 첫 번째 프래그먼트라고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복사했으니까 이렇게 보이죠? 자, 이거를 이번에는 첫 번째 프래그먼트가 아니라, 자, 요거는 뭐냐? 두 번째 프래그먼트다. 자, 두 번째 보이기라고 그랬는데, 자, 요거는 돌아가기. 자, 첫 번째 보이기라고 할까요? 네. 첫 번째 보이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1이라고 하는 아이디는 그대로 똑같이 붙여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잘 구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이 전체 렐러티브 레이아웃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레이아웃이 있으면 그거에 백그라운드 속성을 하나 좀 바꿔볼까요? 자, 그래서 자, 백그라운드 속성이 어디 있나요? 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샵 ff 88로 해볼까요? 88 ff 0000 그러면 분홍색이 되나요? 야,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걸 좀 더 ff 00 이렇게 하면 약간 노란색의 반투명이 되네요. 뭐 이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한번 바꿔서 두 번째 프래그먼트는 색상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java에 있던 에러는 없어졌어요. 왜? 프래그먼트 2.xml을 이제 저희가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버튼 1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프래그먼트에 있는 버튼 1이 되겠죠. 자, 아이디는 같지만 실제 객체는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버튼에다가 어떤 기능을 넣기 전에, 자, 첫 번째 placeholder fragment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맨 위에 가보면, 자, 여기에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거에 begin transaction에서 add라고 해서 얘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add를 했기 때문에 처음 화면에 on create가 호출되면서 처음 화면에 이 프래그먼트가 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엔터를 쳐서 좀 구분을 하고요. 자, 우리가 위에다 변수로 이걸 만들어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이게 스태틱으로 전부 다 되어 있으니까, 자, private static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요? 그 다음에 자, place holder fragment라고 하고, 이거를 fragment 1이라고 변수 이름을 합니다. 자, 이게 원래 화면에 추가되는 기본 프래그먼트가 되겠죠. 자, 싱글 프래그먼트라고 얘기했죠. 자, static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만든 fragment 2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요. 자, 그 변수 이름은 fragment 2라고 붙입니다. 자, 이렇게 붙이고, 여기서 우리가 실제 saved instance state equal null이라고 하면 처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자, fragment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new placeholder fragment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갖다가 해서
객체로 참조할 수 있게 변수에 할당이 돼서 참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fragment 2라고 하는 거는 new fragment 2라고 해서 두 번째 여러분이 만든 프래그먼트도 객체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new placeholder fragment와 같은 게 fragment 1이 되겠죠.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이거를 변수로 만들었다는 것만 차이가 있고요. 실제 첫 화면에 첫 번째 프래그먼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죠? 똑같은 상태인데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프래그먼트 객체를 참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자, 첫 번째 프래그먼트 플레이스홀더 프래그먼트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두 번째 프래그먼트로 전환을 한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전환하기 전에 일단 토스트 메시지 한번 뿌려줄게요. 자, toast.make text. 근데 컨텍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토스트에다가 첫 번째 넣었던 건 this나 아니면 get application context를 넣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get activity가 있습니다. 자, 프래그먼트는 프래그먼트를 담고 있는 게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액티비티가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역할을 합니다. 자, 아직 우리가 컨텍스트가 뭐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안 했는데요. 어쨌든 자, 여기에 일단 get activity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메시지라고 하는 거 어떤 메시지를 띄울까? 자, 첫 번째 프래그먼트의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게 하고 toast duration, toast length long, 그 다음에 show를 붙입니다. 자, 토스트 메시지가 이렇게 보이게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자, 우리가 get 아까 support fragment manager라고 하는 걸 썼는데요. 그 fragment manager를 참조하는 거는 activity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자, get activity 하면 fragment 안에서 activity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데요. get support fragment manager, support fragment manager, fragment manager를 참조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나요? 위에 있던 거 begin transaction. 자, fragment manager는 transaction 단위로 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해보면 아까 add가 아니라 이번엔 replace라고 하는 거 한번 써볼게요. 자, replace라고 하는 걸 쓰면 교체할 수가 있어요. 자, replace로 교체를 한다. 뭘로 교체를 하냐? 자, 일단 어디에 있는 걸 교체하냐? r.id. container라고 하는 게 자, 우리가 activity main.xml에 있는 이 프래그먼트를 담을 수 있는 레이아웃이었죠. 자, 그거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냐? fragment 2라고 하는 객체를 넣겠다. 자, 그러면 replace이기 때문에 원래 있는 프래그먼트 첫 번째 프래그먼트 2를 빼버리고 프래그먼트 2 객체를 갖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마지막에 commit이라고 하는 걸 하면 이 프래그먼트 매니저의 트랜잭션이 실행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 이거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를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onClick이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fragment 2라고 하는 데로 내려가서 onClick에다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자.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자, 토스트 메시지를 첫 번째 프래그먼트의 버튼이 아니라 두 번째 프래그먼트의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라고 하고 아래쪽에 똑같이 리플레이스를 하는데 이번에는 프래그먼트 1로 다시 리플레이스를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컨트롤 S 눌렀고요. 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얘가 다시 리플레이스를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가 매니페스트 쪽에는 별다른 걸 넣지 않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액티비티를 추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액티비티가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죠. 근데 프래그먼트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자, my fragment basic이라고 하는 거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선택하고 run as android application. 자, 앱이 실행이 됐고요. 첫 번째 프래그먼트, 두 번째 보이기라고 하는 버튼이 떴죠. 자, 두 번째 보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프래그먼트가 뜬 거예요. 자, 색상을 우리가 바꿨으니까 색상까지 바뀐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기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와우.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이거는 액티비티를 전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액티비티를 전환하는 게 아닙니다. 액티비티를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인텐트를 보내서 인텐트를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보내서 액티비티를 전환하는 게 아니라 액티비티 위에 있는 프래그먼트만 바꾼 거예요. 근데 어쨌든 화면 전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에 화면 전환하는 애니메이션이 없지만 애니메이션까지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면 실제 화면 전환하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프래그먼트, 아하, 이런 게 프래그먼트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잠깐 해보면요. 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 이렇게 뭔가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화면 단위, 그죠? 화면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단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래그먼트는 하나의 화면에 두 개의 프래그먼트를 분할해서 넣어줄 수도 있다. 일반 레이아웃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엔 뷰처럼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뷰하고 다르게 액티비티처럼 라이프 사이클을 가질 수 있어요. 수명 주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래그먼트에서 온크리에이트 뷰라고 하는 것도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예요. 콜백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도 얘가 메모리에 만들어질 때, 그 다음에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단계들에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를 가질 수 있어요. 결국엔 액티비티처럼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상태를 알 수 있으면서 독립적인 자바 소스 코드로 관리될 수 있으니까 뭔가 좀 효율적일 것 같지 않나요? 네. 대신 코드는 복잡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코드를 보면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프래그먼트가 갖는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화면을 복잡하게 구성하면 구성할수록 프래그먼트를 자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